대체 무슨 냄새야?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으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 10년 전 모진 소리를 듣던 가난한 이민자 학생은 그때와 똑같은 단상에 섰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사방에 정적이 흘렀고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박입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의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매년 이 대회에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가 서 있는 시상식 단상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이 과거의 저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몰락한 천재였던 그가 큰돈의 장학금을 기부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 2세 루카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다른 수학적 재능을 보였죠. 5살 때 이미 부모님의 한국식품마트에서 복잡한 장부 계산을 도왔고 7살 때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천재다 영재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 관심은 곧 제게 무거운 짐이 됐죠. 미국에서 천재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99점을 받으면 왜 100점이 아니야? 라고 물었고 100점을 받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죠. 명문사립고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그곳은 더욱 냉혹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열 때마다 주변에서 으액 또 김치 냄새야. 라며 코를 막았죠. 이런 냄새나는 음식은 집에서나 먹지, 왜 학교에 가져와? 라는 말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풍길까봐 따뜻한 국물도 시켜서 먹었죠. 아시아는 원래 공부밖에 모르잖아라는 말이 일상처럼 들려왔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평가절하 당했고 간혹 실수라도 하면 아시아인이면서도 공부 못하네. 희귀종이야? 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 재능은 단순히 인종적 특성으로 치부됐고 수년간의 노력은 무시됐죠. 사물함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 음식이나 먹어라는 악의적인 쪽지가 자주 들어있었어요. USAMO에서 1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3등한 백인 학생을 내세웠고 저의 성취는 그저 아시아인이니까라는 말로 평가절하됐죠. 체육복이 찢기고 책과 노트가 망가지는 건 일상이었어요. 이 잔인한 경쟁 사회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SAT, AP, 각종 경시대회, 대학 입시까지. 모든 순간이 전쟁이었고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죠. 친구는 없었어요. 모두가 경쟁자였으니까요. 수학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것마저 망쳐놓았습니다.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풀며 느끼던 순수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점수와 순위로 환산됐죠. MIT 추천서를 받았을 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이 너무 컸거든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국의 AI 스타트업 관련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이 숨막히는 미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우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죠.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물론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미국의 혼잡하고 불친절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반듯하게 늘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밤이 되어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하철은 더 큰 충격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이 그곳에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스크린도어, 냉방시설까지 완벽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서 걷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편안해졌죠. 첫 끼니를 해결하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저를 반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부끄러워 숨겨야 했던 그 냄새가 이곳에선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옆자리의 직장인들도 김치를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으로 집어먹었죠.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길을 헤맸을 때였어요. 뜻밖에도 한 고등학생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절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일수록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강공원에서 처음 본 야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키오스크를 사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곧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버스 도착 정보부터 배달 앱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부색이나 출신을 묻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몰라.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아시아인은 공부밖에 모른다며 놀림거리가 됐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노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열심히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오히려 자랑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며 겪으시는 차별과 고단함. 이렇게 발전된 한국에서라면 부모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을 이곳으로 모셔와야겠다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AI 관련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보고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AI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찾는 것은 이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의 패턴은 결국 수학적 모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파생상품 시장의 복잡한 가격 변동은 미적 분학과 확률론으로 설명될 수 있었죠. 여기에 AI를 접목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너무 이론적이야,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첫 성과를 보여줬어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기존 예측 모델보다 30%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냈죠. 특히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예측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들고 여러 투자사를 찾아다녔어요.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한 벤처 캐피털이 저의 가능성을 알아봐줬죠. 당신의 열정과 기술력을 믿습니다라며 시드머니를 투자해 주셨어요. 첫 투자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개발자들을 채용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학적 모델링에 강점이 있는 인재들을 모았죠.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연구했어요. 때로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전환점은 한 대형 증권사와의 파일럿 프로젝트였어요. 우리의 AI 솔루션이 실제 트레이딩 환경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거죠. 예측 정확도는 물론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금융권에 퍼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다른 증권사들도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게 됐죠. 특히 우리의 기술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부모님 마트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작한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회사는 성장했고, 이제는 글로벌 금융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 월가의 거대 금융사들과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운명의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지만 가슴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로 뵙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뉴욕의 작은 한인마트에서 여전히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 이제 그만 마트 접으시고 한국으로 오세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인데 어떻게 그냥 떠나니? 이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가게였으니까요. 손님들과 정도 들었을 테고 그곳에서의 추억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국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렸어요. 서울의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실버 세대의 모습을 담았죠. 남산 아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들, 한강변을 걸으시는 노부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는 할아버님들의 모습을요.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건 실버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많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해요. 게다가 영어를 못하셔도 전혀 문제 없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보내드린 동네 전통시장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매일 새벽에 신선한 식재료가 들어와요. 미국처럼 며칠 동안 냉장고에 보관된 게 아니라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싱싱한 식재료들, 정이 넘치는 풍경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으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까지 가서 짐이 되면 어쩌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잖아요. 마침내 부모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마트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의 어린 시절이, 부모님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하신 첫날, 부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니?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시며 감탄하셨죠. 특히 놀라우셨던 건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 가기가 겁났는데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부모님께 진정한 휴식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운동을 하시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들으세요.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계시죠.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CEO가 되어 경제 매거진과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더구나 그 인터뷰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낼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의 인터뷰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제 성공 비결을 물었죠. 당신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부모님 마트에서 매일 아침 김치와 된장국을 먹던 그 시절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마트에서 김치, 된장국, 홍삼, 전통 발효식품을 먹으며 자랐거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밥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공부할 때 매일 아침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 이야기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버티게 해준 건 어머니의 김밥이었어요. 한 입 크기로 잘린 김밥 속에는 밥과 채소,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었죠. 완벽한 영양 균형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김밥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 한 줄이 최고의 야식이었어요. 햄버거나 피자처럼 속이 불편하지 않고 적당한 포만감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죠. 이 인터뷰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의 부모님 마트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루카가 말한 그 건강식이 뭐예요? 김밥이라는 거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사람들이 하나둘 김밥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월스트리트의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건강한 패스트푸드예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은 금세 입소문이 났죠. 헬스 트렌드에 민감한 뉴요커들 사이에서 김밥은 새로운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갖춘 웰빙 푸드야.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김밥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전통 패스트푸드, 미국을 사로잡다. CNN에서는 햄버거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죠. 어머니의 마트는 순식간에 뉴욕에서 가장 핫한 한식당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치는 물론이고 된장, 고추장까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부터 김밥을 만드세요. 예전에 제게 싸주시던 것처럼요.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루카 어머니의 김밥은 이제 뉴욕의 새로운 명물이 됐어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한식 열풍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곳곳에 김밥 전문점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미국 대형마트에서도 KIMBAP 코너를 쉽게 볼 수 있죠. 가끔 생각합니다. 어릴 적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받던 그 도시락이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월스트리트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그곳에서 저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마주했습니다. 대형 투자사들이 우리 회사의 AI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죠.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제이크였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미국의 큰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직도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의 AI 금융 솔루션을 시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이크의 회사가 제시한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 분석 방식은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죠. 우리의 AI 시스템은 기존 금융 분석 방식보다 40% 더 정확한 예측률을 보장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투자자가 일어나 말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우린 당신의 기업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이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성공으로 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초대장이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미국 경제 포럼에 초청받은 겁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미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죠. 백악관에 들어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CEO들과 나란히 서서 AI 금융 기술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게 직접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이런 혁신적인 기업가는 미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나보고 싶었소. 한 고등학교 강당.
저는 글로벌 AI 앤드 매서매틱스 컴퍼티션 시상식 단상에 섰습니다. 10년 전 제가 차별받던 그 학교의 강당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제 수상 소식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대학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의 공립학교에 AI 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도 인종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브롱스의 한 공립학교에서 온 아시아계 소녀가 대상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 순간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학생의 반짝이는 눈물 어린 눈빛에서 과거의 저를 보았어요. 10년 전 이 같은 강당에서 저는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 1등을 했지만 학교는 3등한 백인 학생을 내세웠죠. 그때의 소외감과 절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다름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저만의 무기가 됐습니다. 말을 마치자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울렸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차별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루카님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희 회사가 설립한 AI 교육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브롱스의 센터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 10개 도시에 교육센터가 있어요. 차별받던 그 시절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변화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교육센터를 방문합니다. 최신 컴퓨터와 AI 장비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특히 수학과 코딩을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처음 센터를 설립했던 브롱스의 학교에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우리 센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중 5명이 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그중 2명은 전액 장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AI 교육 시스템을 소개할 때면 자부심이 넘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받았던 차별과 달리 한국은 제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매년 대회를 열 때마다 어머니는 직접 김밥을 만들어 오셔서 참가 학생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김밥 한 줄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단다. 어머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미래의 주역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신과 끈기를 바탕으로 이룬 것입니다. 혁신은 국경을 넘어서는 법이니까요. 트럼프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미국도 이런 AI 기술이 필요해.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오. 다음 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AI 기업, 미국 금융계를 뒤흔들다. 백악관 초대받은 한국 청년. CEO, 글로벌 경제를 이끌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헤드라인, 미국에서 차별받던 이민자 아들, 이제는 세계 경제 리더. 제이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인종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우리 회사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한국의 금융 AI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의 창문을 통해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 차별과 무시 속에서 꿈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그 시절의 고통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요.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정성스레 싸주시던 김밥 한 줄에 담긴 의미를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김밥 속에 한국인의 저력이 담겨 있다는 걸요. 꼼꼼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레 말아내는 그 과정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했죠. 부모님이 작은 마트에서 김치를 담그실 때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대충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 며칠이고 공들여 김치를 담그셨죠. 그 한결같은 정성과 끈기가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이뤄낸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부모님에게서 배운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는 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과 성실로 일궈낸 신뢰. 이 모든 것이 우리 한국인의 자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희망이 되길,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정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김치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우리의 도전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